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보는 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일단 잔잔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은 이슈가 몇 가지 있었던 우리 시장, 주도하는 종목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종목별로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물론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는 했지만 좀 오늘장을 이끈 그런 주요 이슈들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네, 시장을 보게 되면 주말간에 몇 가지 좋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에 대한 부분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6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매파적인 FOMC 이 연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은 자연스럽게 기술주 쪽으로 흘러갔겠죠. 미국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 도움되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좋은 이슈도 있었던 만큼 약간은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도 있었죠. 주말간에 중국발 확진자 폭증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중국인들이 주말간에 일본에서 감기약 사재기를 해서 일본에서도 감기약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슈에 의해서 뭐 경보 제약이라든지 굉장히 좀 제약주들이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하루가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이 확진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감염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0일에 하루 확진자 수가 3,700만 명이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었죠. 일전에 최다 일일 확진자 수가 남아공에서 발생했던 4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3,700만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현재 감염세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조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코로나 관련 의약품 사직으로 인해서 이제 경보제약과 같은 이러한 이제 제약주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코로나 감염세는 이 산업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폭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산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까지. 양도세가 현행 이 10억 상한선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내일까지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나 혹은 뭐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흐름 와중에 제대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은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MDS테크, 그 다음에 웹스, 신스틸 세 종목인데 각각 무중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웹스 같은 경우엔 개별 이슈, 신스틸은 금요일 날 상장을 한 신상장주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와 제약주가 될 텐데 결국에 이 두 섹터군은 쭉쭉 밀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즉 주도주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이 당일에 이 주도 섹터로 하락할 만한 종목군들조차 완전하게 힘을 받기에는 시장 자체의 힘이 많이 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수급이 약해져 있는 시장의 흐름이 오늘 시장 그대로 조금 잘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내까지 봐야 할 이슈들이 진짜 많은데 시장 체력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은 좀 어떤 이슈들이 중요할까요? 역시나 중국의 확진자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그나마 수급이 가장 잘 들어가고 순환이 되는 종목군들은 이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의 힘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런 와중에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주 정도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차익 실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들어간 수급을 이제 다시 한번 기초로 해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상승 구간을 충분히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 코로나 감염세 관련된 이런 이제 종목군들, 제약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도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다른 호흡기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뛰기도 했었고요.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짧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1월에 이 중국의 코로나 감염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순환매는 1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죠. 제약주, 그다음에 그 외에 코로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반사수혜가 있는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내일까지는 대주주 요건 달성일에 그다음에 배당납 기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요일부터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꼬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조금 부재한 상황들, 이제 모든 이러한 환경들 자체가 시장에 좀 자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전에는 이 종목들을 좀 현금화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매하자. 이런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의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모두 지나가고 나서 한 수요일 정도부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게 되면은 주요한 이슈들은 대부분 지나가면서 이제 이 수요일부터 1월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또 맞게 될 텐데 1월부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1월 5일 CES에 이어서 JP모건 학회, 그다음에 중국 춘절까지 해가지고 수급이 돌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관련주들이 또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도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순환이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실망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보면서 이 종목군들이 이슈에 따라서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개별 종목 순환 장세가 저는 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도 본격적으로 다시 연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처럼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가다 많은 게 아니라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어떤 이 모든 이슈들이 지나가고 1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이슈가 지나갔기 때문에 1월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1월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에 맞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2월 FOMC까지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전략을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들 다 소화한 다음부터 주 중반부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슈들도 그 전에 미리미리 살펴두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케이에서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말 분위기가 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은 상승이었거든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있다는 우려감은 좀 크죠. 여기에 따른 영향력은 꾸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수요일이 4분기 배당락일입니다. 배당 받으시려면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 기업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증권통에서는 올해 연말 특집을 진행하는데요. 이 연말 특집 환승 매매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 종목과 평단가 비중을 pd@itomato.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토마토 증권통의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게시가 돼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